자, 일단은 바로 한번 가 보입시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아니 고행표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KT 승을 간 건 아니잖아. 나균환 때문에 간 거였는데 확실히 롯데가 작년과는 이 달라진 라인업으로 참 그 부분이 좀 싹싹 김치! 걱정되긴 했는데 아니 고영표 이거 경기 초반에 좀 너무한 거 아닐까 솔직히. 그냥 한 2점 정도만 뒀더라도 나균환 상대로 두드려 팰 수가 있는데 KT가 그자 와 그렇게 무너진다고 경기 초반에 한 2점 3점만 줬더라도 이게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무너진다고 그자 세르비아가 결국 풀세트 가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 경기도 좀 아쉽잖아 그자. 그러니까 결국 달라진 이 라인업 그게 뭐 롯데의 힘이었지 뭐 돌아보면. 자 가보입시다.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영 21년째 실전 스포츠 분석 방송 시작해볼까요? 일단 어제 우리가 5경기 돌아보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양석환의 런이 나오면서 2.5풀 안 부러진다 그자 부러질 것 같았는데 진짜 안 부러진다 2.5풀. 그러면서 결국 어제는 5경기 돌아봤을 때 주력이 부러졌지만 결국 메인부가 들어오면서 이 당연히 수익 나는 구조야. 맞나? 맞지? 그자. 그래서 어제 5경기 잘 먹었고 대신에 오늘 물부 완패를 해버렸지. 그래서 어제 하루 돌아보게 되면 좀 아쉽다. 그자. 그러면 오늘은 이게 뭐냐면 내가 며칠 전부터 이번 주 배구로 승부 가는 날 있을 거라고 했잖아. 그자. 그날이 오늘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갑자기 이제 강승부 가는 게 아니고 이미 계획된 승부다. 뭐야? 일단 조용 좀 하시고 계획된 승부고 그 다음에 내가 미리 이야기를 할 텐데 방장이 보통 이제 강승부를 가더라도 뭐 배당이 뭐 엄청 올라가진 않잖아. 그자? 왜? 말 그대로 금액을 올려서 가는 날이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배당이 낮아 여러분들아. 이런 베팅은 내가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야. 이런 강승부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오늘 이 두 포를 해가지고 금액적으로 확 올려가지고 먹으로 들어가는 베팅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봐봐라. 메인부가 6배가 넘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강승부가 부러지고 메인부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적혀있잖아. 조금 수익 나는 구조라고. 그만큼 무슨 말이다? 주력의 금액을 확 실은 거야. 이해되죠 여러분들아? 메인부가 6배가 넘어가는데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베팅을 지향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참가를 안 하면 돼. 안 넘는다. 2배 안 넘는다. 2배 안 넘는다. 이해하겠다. 안 넘는다. 나는 결국 이 경기들이 돌아오지 않는 찬스라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싶다. 먹는 게 중요하다. 됐나? 이게 그러니까 내 방장과 생각이 같은 분들은 참여를 하시고 나는 이거 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참가 안 하면 된다고 미리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보입시다. 생각과 같은 분들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물부. 자 물부부터 간단히 좀 떠들어보자. 클브라고 시애틀. 자 솔직히 이 경기 좀 어렵거든. 왜 어렵냐면 기본적으로 이 클브리라는 팀이 그래 쳐졌다가 결국 오늘은 또 이제 빠다가 또 터져버렸잖아. 그래서 시리즈가 1승 1패인데 핵심은 이거지. 이 선발 이 매치업에서 당연히 카스티오가 우위인 건 사실인데 이 시애틀이라는 팀 자체가 어제도 우리가 샌디 이야기를 했지만서도 올 시즌 모든 물부 팀들 통틀어 가지고 자투 상대로 팀 타율이 꼴랑 212. 그만큼 꼴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뭐 빠다가 갑자기 뭐 터질 수도 있잖아. 근데 이 경기는 딱 뭐만 가자. 언더만 봅시다. 언더만. 됐죠? 그 다음에 화사가 휴스턴. 오늘 이 경기 언더 예상했지.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플렉센이냐 이 아라게티냐 둘 다 전혀 기대치가 전혀 없어. 그래서 이거를 길게 떠들 것도 없고 이 경기 뭘로 가자? 오바로 갑시다. 오바로. 그 다음에 자 콜라우 다저스 시리즈 첫날부터 뭐라고 얘기한다? 이 산에서의 이 양쪽 매치업에서 비정상적으로 오바가 많이 났었다. 그자? 그러면 이게 시리즈 자체가 우리가 어제도 오바, 어제 아래도 오바, 어제 아래는 이제 오바를 예상 안 했지만서도 계속 지금 오바를 밀고 있잖아. 내일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아. 이 시리즈 자체가 계속적으로 오바를 볼 수밖에 없어. 근데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다저스의 뉴 에이스 스톤이 나오는 입장이잖아. 그래서 요거 다저스 일반 승과 그 다음에 오버 같이 봅시다. 그 다음에 오크라고 켄자. 와,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팀에게 이렇게 매치업에서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4대가 안 맞잖아. 그럼 보통 두 번 갔다가 포기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냥 저 경기를 안 건드리는 스타일이거든. 와, 근데 내일 스펜스하고 루고 매치업인데 이거 켄자 다시 안 갈 수가 있나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아 인간적으로. 보통 나도 그래. 이 4대가 안 맞다 하면 그냥 한 경기 보고 그냥 그 다음 경기는 안 건드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맞나 이게 여러분들아. 와. 그래서 다시 가자 이거. 뭐 길게 떠들 게 있나. 켄자 마인스 갑시다 여러분들아. 그 다음에 자 양키하고 볼티. 어제 이제 게리콜이 이제 복귀전이다 보니까 이제 복귀전을 내가 좀 선호하지를 않잖아. 그래서 그 경기를 그냥 패스했던 거지. 그죠? 그래서 패스를 했는데 확실히 양쪽이 재밌긴 재밌어. 언제든지 양쪽이 빠다가 다 터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내일 매치업은 솔직히 힐이냐 업이냐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유형이 완전히 다르잖아. 그죠? 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파이어볼러야. 그 다음에 체인지업 춤을 춘다. 그 다음에 제구의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 친구다. 그 다음에 어빙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있는 피칭이 나올 수 있는 친구다. 근데 요게 지금 올 시즌 이 힐이 지금까지 이제 승리의 요정이 된 상태에서 야 내일 이 경기 위닝 시리즈냐 아니면 루징 시리즈냐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힐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양키 승만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세인트와 샘프 둘 다 믿을 수가 없지. 근데 그래도 좀 더 나은 거는 우리 시리즈 어서 오시고 그래도 나은 거는 이거 팔란트야. 그래도 나은 거는 선발 변경됐어. 그러면 오늘 갑자기 깁슨에서 빠졌잖아. 깁슨 바로 빠져버렸잖아.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아 개인적으로 이 경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세인트 승과 오버 요렇게 봅시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구야로 가자. 기아하고 LG. 자, 이 기아하고 LG 잠깐만. 그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하면 되지. 잠깐만. 어디 갔노? LA 다저스. LA 다저스. 잠깐만. 오늘이 20일 프라블러 저지는 여러분들아 지금 뭐야 뭐 한 달짜리 뭐 일주일짜리 이런 거 부상이 아니라서 내일 미정시다 미정시. 큰 부상은 아니라서 뭐 일주일 명단 뭐 한 달 명단 빠진 게 아니라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 됐지? 자 구야. 어제 이 기아하고 LG 경기 어째 보면 조용히 흘러갔는데 갑자기 참치 런이 나오면서 온도가 바뀌어버렸지. 그죠? 온도가 바뀌어버렸지. 그러면서 결국 홍창기한테 그 스리런 맞으면서 게임이 이제 넘어가 버렸잖아. 그죠? 야 그러면 오늘 이 매첩이 봐봐봐. 알드레드다. 그 다음에 엔스다. 그래 알드레드 나왔을 때 우리가 계속 한번 지켜보자고 했잖아. 그래서 이미 이제 많이 지켜봤지. 지켜보니까 이 친구의 이제 특징이 나왔잖아. 벌써 이제 2경기를 던졌으니까 이 친구의 특징은 뭐야. 뭐 구속이 엄청나게 빠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정구를 던질 때는 148까지는 던지더라. 근데 결국 이 폼에서 나오는 이
디셉션 동작, 그 다음에 결국 떨공, 이런 것들이 이제 나쁘지는 않잖아. 그자? 그 다음에 뭐, 엔스야, 말할 것도 없지. 퇴출 위기였다가, 자기가 이제 스스로 세탁하고 있는 입장이잖아. 그만큼, 자투인데 이렇게 구속이 빠른 유형이 지금 국야에서 없다이가, 여러분들아. 그래서 자기의 공만 던지면 좋다, 이 말이야. 그자?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의 가장 핵심은 이거지. 이 LG라는 팀이 이렇게 처음 만나는 이렇게 투수를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게 핵심이잖아. 근데 우리가 뭘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LG라는 팀이 근 한 3년 전, 4년 전 돌아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자투가 올라온다, 그러면 힘들었던 팀이다,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은 징크스가 많았던 팀이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올 시즌 따지고 보게 되면 LG라는 팀이 뭐 자투 상대로도 팀타율 거의 1위, 2위 이런 팀이야.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제 기아도 마찬가지로 이 엔스를 상대로 분명히 엔스가 자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요소들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시리즈 자체가 계속 오버가 나고 있는 이런 시리즈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뭘로 선택하자? LG 승과 오버 같이 봅시다. 됐죠? 그 다음에 KT하고 롯데. 그래, 어제 우리가 이 경기 분석하면서 딱 거슬리는 게 고행표가 그래 롯데 킬러인데 이제 작년과는 재작년보다는 달라진 이 롯데 라인업, 이게 좀 거슬림 떨긴 했는데 솔직히 너무했다 이 고행표가. 그죠? 어차피 나균한대로 공을 던졌잖아. 매회 위기였다 아이가. 그죠? 근데 고행표가 진짜 너무했어 호영이. 그러면 오늘 이 경기 여러분들아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 쿠에바스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거는 사실이야. 그죠? 근데 공 구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결국 자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롯데라는 팀 자체가 이런 유형들에게 진짜 약하지. 뭐가 용병인데 어느 정도 구속 나와, 그리고 또 뭐 다양한 구종을 던지고 근데 공이 좀 지저분한 스타일들, 이런 유형들 진짜 약한데 오늘 이 경기의 가장 핵심은 이거지. 뭐 김진욱이가 그래 달라졌어. 이제 처음 등판할 때부터 내가 달라졌다고 했었잖아. 왜? 2군에서의 기록이 또 워낙 좋았고 마음가짐도 좋았고. 근데 오늘 경기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진욱이도 여러분들아 얼라 아이가. 그자? 어느 정도 경험은 있다마는. 근데 지금 롯데라는 팀이 포수가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보근이 빠져있고 유강남이 빠져있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누가 나와야 된다? 서동욱이라는 이 친구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 ABS 존에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프레임 뭐 이런 거는 큰 필요는 없다지만서도 결국 흔들리는 구간에 나왔을 때 이런 원래 자기하고 호흡을 맞췄던 이 포수들하고의 차이점은 분명히 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그죠?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결국 KT 승, 그 다음에 뭐 KT 마이너스 이렇게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두산하고 NC. 와 나는 어제 진짜 그 이름 뭐야 데이비스 투론 나오는 순간 솔직히 끝났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와 이거 진짜 한번 부러지겠는데 이런 생각 들긴 들더라. 그 다음에 다음 이닝에 바로 김재환이 삼진 당할 때 2.5풀 하이 진짜 한번 부러지나 이런 느낌 들긴 들더라. 여러분들은 어땠어? 야 이거들아 2.5풀 안 가나? 아니 안 가냐고. 그냥 2.5풀 안 가냐고. 어제도 봐봐라. 이 두산 경기 봐봐라 여러분들아. 2.5풀이 안 부러진다 이가. 진짜 어제는 부러질 뻔했다 아이가 진짜. 안 부러진다 이가. 그래. 그런데 이게 장줄 아니냐. 미친 장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양석환이 딱 맞는 순간 와 이거 잠실이랑 넘어갈까 말까 했는데 그게 또 쏙 넘어가대. 그죠? 그만큼 이게 우리 2.5풀이 4대가 너무 잘 맞는데 그러면 이 오늘 경기는 뭐냐면 솔직히 알칸이냐 신민혁이냐. 원래 알칸이 또 NC전에 잘 던졌다. 그 다음에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 내가 볼 때 어느 정도 이제는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어.
이 알칸 자체가. 근데 이게 뭐랄까 솔직히 상당히 좀 어려운 매치업이야. 왜 그러냐면 작년 재작년이었으면 알칸이다 신민혁 매치업이다 요거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두산 승하면 되거든. 근데 이 경기가 오늘 뭐가 걸려있다, 이 아섭이도 지금 오늘 그 대기록도 걸린 게임이다 얘가. 그러니까 이 경기 외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 타자들도 좀 어느 정도 좀 집중해 줄 수 있는 게임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산 입장에서도 신민혁이다 우투다 그럼 어느 정도 공략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맞물렸을 때 요것도 뭘로 가자, 이 기준점 대비했을 때 그냥 오버만 가자. 오버만. 아시겠죠? 오버만. 좀 어렵다 이거. 그 다음에 자 삼성하고 쓱 결국 어제 우리가 이 경기를 분석하면서 그래 삼성이 연패 중이다, 완태인 놓으면 이제 연패를 끊어야 되는 게임이긴 하나 오원석이가 최근에 페이스가 좋다 보니까 결국 이 경기는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에 갈릴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결국 어찌됐다? 후반전에 영웅이의 싹쓸이 놓으면서 거기서 게임이 끝나버렸지. 그죠? 그러면 오늘은 코너야 아니면 송영진이야? 솔직히 이거 둘 다 믿을 수가 없지. 그리고 기준점이 몇 점이다? 이게 산이다 보니까, 산은 아니고 이게 대구 산이다 보니까 11.5. 솔직히 많긴 많아. 항상 이제 국야 11.5 우리가 어제 말고 어제 아래 롯데 경기도 뭐 10.5 뭐 그런 경기들 다 언더가 나왔잖아. 근데 또 이 경기는 뭘로 가야 된다? 오버로 갑시다. 오버로. 그 다음에 자 하나고 키움 어제 왜 이 경기가 오바가 좋아 보인다고 했는지 경기 시작부터 그냥 증명했지. 그자? 청주 쿠어스필드. 첫날에는 우리가 분명히 hen진이가 나와서 hen진이의 마인슨과 언더를 예상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다? 그냥 떠들 것도 없다. 그냥 쿠어스필드 그냥 해고바. 그냥 결대로 그냥 해고바가 나왔어. 그러면 오늘 이게 확실히 쿠어스필드가 잠실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아 10m나 좁아. 그러니까 그게 엄청 커 여러분들아. 맞잖아. 잠실이었으면 안 넘어갈 타구들이 다른 구장에서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게 5m가 크면 10m면 여러분들아 진짜 크다 이거. 그러면 봐봐라. 문동주냐 후라두냐 솔직히 양쪽에 있어가지고 동주냐 후라도냐 둘 다 반등이 놓을 수도 있어. 그잖아.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이 경기가 지금 기준점이 여러분들아 몇 점이야? 꼴랑 10.5잖아. 그자? 그래서 이 경기도 우리는 오바 쪽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둘 중에 누구가 더 안 털릴 것이냐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둔다면 그래도 후라도가 조금 더 낫지. 그자? 그래서 이거 딱 키움이라는 팀이 결국 계속 지는 팀은 아니잖아. 꼭 한 번씩은 이겨주는 팀이 또 키움이다 보니까 키움 승과 오버 이렇게 같이 봅시다 여러분들아. 됐죠? 그래서 어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오늘 9개를 다 오버를 예상했네. 오케이. 뭐 올 오버는 아니고. 됐나요? 9개 질문. 9개 질문 없나요? 자, KT가 제일 낫지. KT. KT가 낫다. KT. 프렌 오늘은 좀 프렌 갈만한 그렇게 막 좋아 보이는 경기가 없다 여러분들아. 있었으면 2.5풀 또 내가 또 여러분들에게 좋아 보이는 경기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뭐 없다 없는데 못 잘기고. 그자? 자 메인 DC 가기 전에 중앙하고 타임. 롯데풀은 아니다 여러분들아. 나 KT 마인까지 본다고 했잖아. 자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어서 오시고, 최근에 뭐 배구 뭐 국야 뭐 흐름이 전혀 나쁘지가 않고 물부가 조금 아쉽다 개인적으로. 그자? 뭐 배구 그 다음에 국야 그 다음 내일 또 이제 1야 개막하니까 들어오는 거 1야 하면 되고. 그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함께 하실 분들은 이렇게 가입 이렇게 VIP 가입하시게 되면 한 달 동안 풀조합 금액 조절 나가고 있으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함께 가보입시다. 자 패스.
배구. 여배부터 가자. 자, 어제도 우리가 이 배구 3경기를 예상했었잖아. 그자? 그러면서 미국하고 이란 경기, 그래 이거는 뭐 어려운 게임이긴 한데 그래도 너 미국 경기가 언더가 나오지는 않을까 한번 찔러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 근데 항상 하는 말이 여러분들아, 전 세계 모든 종목들 중에 내가 남배 VNL 1주차 들어갈 때 이야기를 했었죠. 뭐라고? 제일 똥배가 잘 터지는 경기가 전 세계 모든 종목 통틀어서 롤 플러스 롤이 왜 나오노? 롤 플러스 말을 할 수 있잖아. 남배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아? 남배 남배 롤도 이제 뭐 우리가 가상 배팅 하다 보면 똥배가 제일 많이 터지긴 해.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게 결국 뭐다? 세르비아 승, 그 다음에 뭐 이 폴란드 언더, 이거 여러분들 다 잘 활용을 해라고 했잖아. 그자? 뭐 잘 활용했던 분들은 뭐 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방장은 이제 세르비아 승을 이제 국약 KT랑 이미 묶어서 그게 좀 아쉬운 거고. 그자? 그러면 오늘 이 경기들은 다 뭐냐면 진짜 뭐 한두 경기가 좋아 보이는 경기가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지금 다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잘 봐봐봐. 첫 번째 경기 중국하고 일본 데스. 자, 이미 이게 이제 8강전이잖아. 그자? 이미 내가 3일 전부터 이 배구로 승부 간다고 했잖아. 그 왜 그렇게 했냐면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3일 전부터 중국의 이번 이 8강에 임하는 그 로스터가 이미 나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여러분들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올림픽 다음 달에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신경을 쓰려고 기본적으로 싸그리 그냥 주전들 있지, 그냥 싸그리 다 뺐다 이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뭐 미들 블로커 라인들, 그 다음에 어차피 주팅이 핵심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그거잖아. 링링이 핵심이잖아. 링링, 그 다음에 백 라이트 앞부분은 우밍진 뭐 이래. 우밍진 같은 우멍진은 또 리시버 좀 흔들리긴 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전들이 싸그리 다 빠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일본은 당연히 풀라인업 다 나왔어. 그 다음에 뭐 주전들이 다 빠지더라도 이 중국의 높이는 여전히 높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일본이라는 팀이 여배 팀이 이 중국을 만났을 때 항상 이 게임이 비정상적으로 말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던 기억들이 너무 많았던 팀이 일본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양 팀에 있어가지고 이 많은 자세가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다른 쪽으로 볼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경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한다? 일본 승과 그 다음에 일본 1.5 마엔승, 이거를 전부 다 활용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일본 승가. 그러면 누가 물어보겠지. 어노바 172.5 이거 언더로 가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 경기는 그렇게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조금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 승가, 일본 1.5 마엔승을 활용해야 되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다. 이해되죠? 나머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 게임은 나머지 경기들에 있으니까 그쪽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자, 태국하고 브라질. 이것도 여배야. 남배하고 여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여러분들아. 자, 원래 이 태국이 그 8강에 올라간 게 아니었잖아. 근데 왜 태국이 이 브라질하고 붙느냐? 결국 이 경기가 어디서 한다? 태국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게 된 거야. 이해되죠? 실력이 좋아서 올라간 게 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솔직하게 말해서 이 태국이라는 팀이 이번 대회에 통틀었을 때 풀라인업이 나오더라도 어떤 경기를 펼쳐주고 있나? 그냥 한국한테도 지기도 했었지. 그 다음에 높이 좋은 팀한테는 뭐 아무것도 못했지. 근데 이제 여배 브라질이라는 팀은 어떤 팀이야? 높이가 좋은 게 아니고 양날개가 지금 뭐 그냥 미친 활약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지. 그래서 이 경기가 뭐
우리가 스포츠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뭐 그래 1.01 뭐 가끔씩 터지긴 해. 진짜 가끔씩. 그죠? 뭐 축구도 그렇고 뭐 모든 종목도 그러죠. 근데 이게 터진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요거 브라질 승 그다음에 이거 2.5 마인이잖아. 결국 2.5 마인도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브라질 승 그다음에 브라질 2.5 마인 승. 됐죠? 됐나? 여배. 결대로. 그 다음에 남배로 가자. 자, 어제 이 미국 경기를 보면서 와 나는 개인적으로 그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 뭘 이야기를 하냐면 얘네들이 지금 미국 라인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러셀 하나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세터 크리스 샌든 그 다음에 에이스 앤더슨 다 있는 mem버 그대로야. 근데 어제 이 경기를 보면서도 뭘 느꼈냐면 기본적으로 리시브 또 흔들려 그 다음에 결국 앤더슨 똥싸 그 다음에 제일 핵심은 뭐냐면 얘네들이 이번 VNL에 나왔을 때의 이 임하는 자세가 애초부터 뭐 없다 여러분들아. 뭐 풀라인업이 나오더라도 게임에 전혀 집중 안 하는 모습. 근데 반대로 지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야? 결국 이제 세터 브루노가 빠져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기존에 우리 루카넬리, 레알, 그 다음에 소우자 형제 뭐 다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미국이 어제 쓸데없이 또 이제 그까지 갔잖아. 풀세트까지 가버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솔직히 뭐랄까 배당 대비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게임이야. 뭐 브라질 승, 그 다음에 요거는 마엔가기보다는 오히려 뭐가 낫다? 184.5잖아. 요게 마엔이 부담스럽다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1.5 마엔이기 때문에 하면 이게 언더 나온다 이런 거는 공식은 똑같거든. 똑같긴 한데 그래도 요거 뭐랄까 언더까지 보자. 언더까지 됐죠? 근데 이게 똑같기 때문에 마엔까지 보실 분들은 보는 게 맞아. 브라질 승, 브라질 마엔 승, 언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브라질 승과 언더 이렇게 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자 티르키하고 아르헨. 그러니까 그게 조금 거슬리긴 한데 아마 어차피 이게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지금 브라질이 어제 경기를 안 했잖아. 그자 휴식을 취했잖아. 그래서 다 놓을 듯. 됐죠? 그 다음에 이 티르키하고 아르헨티나. 자. 티르키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제 아래 분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한다? 이 불가리아하고 경기를 하면서 이 아금지아라는 에이스가 있지만 결국 이 라금지아가 이번 대회 내내 똥을 싸다 보니까 결국 이 불가리아 프렌이 확실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쵸? 그리고 아르헨 같은 경우는 이 멤버가 그대로 우리가 풀라인업이 다 나오는 입장에서 이제 어떤 게다 올림픽까지 이제 진출권을 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지는 입장이긴 하나 이게 양쪽의 이 매첩을 봤을 때 어떻게 로테이션을 돌리고 하더라도 요것도 언더가 나은 게임. 그래서 이거 언더로 갑시다. 언더로. 그 다음에 자 불가리아하고 이탈리아. 자 어제 우리가 이 경기 이제 분석하면서 이탈리아 그래 주전들이 다 빠져 있지만 막 25대 뭐 13, 뭐 25대 15 이렇게는 절대 안 놓을 거라고 했잖아. 그자? 폴란드하고 경기하면서. 근데 어제 경기를 보면서 항상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탈리아가 진짜 한 세트 잡을 뻔 했었어. 1세트도 그랬고 3세트도 그랬고.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결국 결정적일 때 에이스들이 다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미켈레토, 로마노 다 빠져 있다 보니까. 그자? 그러면 내일 이 매첩에서 기본적으로 이탈리아 큰 동기부여가 전혀 없는 상황, 그 다음에 불가리아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또 고춧가루 뿌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기준점 183.5다? 요거는 진짜 풀세트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봐야지. 요거 오버로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라스트 게임 쿠바하고 슬로베니아. 그래. 이 쿠바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 기본적으로 이제 쿠바는 어제 이 경기를 잡았어야 했는데 어제 이 경기를 패배를 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쿠바가 아예 이제 올림픽 탈락은 아니야.
탈락은 아닌데 이 쿠바가 이제 랭킹 포인트가 차이가 이제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남은 경기가 이제 뭐야 누구 남았노? 쿠바 이제 슬로베니아 말고 이제 불가리아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폴란드. 그러니까 세 경기를 뭐 다 이겨놓고 나머지 애들이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확실히 어려워졌죠. 그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내가 어제 강조했냐. 세르비아하고 쿠바 경기를 하면서 결국 이 경기에 가장 핵심은 뭐가 갈린다? 범실에서 갈린다. 그래 어제 쿠바가 여러분들아 범실이 41개가 나왔어. 41개. 41개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기냐 41개가. 그만큼 이 팀 자체가 올려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자원들은 분명하게 있지. 근데 기본기가 없는 상황이잖아. 반대로 이 슬로베니아 오늘 이 경기가 어디서 한다? 홈에서 하는 경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가 이미 이제 올림픽 진출권도 따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미 이제 VNL 1위를 달리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슬로베니아가 뭐가 좋냐면 결국 높이도 좋아 그 다음에 서브도 좋아 공격도 좋아. 그러니까 이런 팀이잖아. 그래서 지금 분명히 동기부여가 있는 팀은 여기가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홈에서는 이제 장난치기가 솔직히 어렵잖아. 그래서 이 경기도 만약에 시간대가 새벽 3시 반이 아니고 딱 11시, 1시 경기만 하더라도 진짜 좋은 배당도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 뭐가 슬로베니아 승,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 마엔 승. 이거 전부 다 배당이 나쁘지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는 거지. 그죠?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이 배구 경기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다 좋아 보이거든. 특히나 뭐 특정 경기들 더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있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라. 됐나요? 질문. 1위 하면 나중에 이게 VNL이 좀 웃긴 게 그거잖아. 1위하고 8위하고 붙고 그거 2위하고 7위하고 붙고 이거지 뭐. 혜택이라기보다는 1위하고 뭐 8위하고 붙고 이제 2위하고 7위하고 붙고 이거잖아. 그래서 뭐 큰 혜택이라기보다는 그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혜택이라고 할 수 있지 여러분들아. 그죠? 그러니까 잘 물어봤다. 아니 중계는 뭐 이게 좀 입중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도 늦게 오신 분들은 이해를 못했겠지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강승부를 갈 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미리 이야기를 했잖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력 두폴이 배당이 낮는데 우리는 어떤 느낌으로 간다? 이게 어찌 보면 경기 결과가 나온 뒤에는 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찬스잖아. 그래서 이럴 때 금액을 확 올려가지고 진짜 먹으로 들어가는 강승부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메인부가 배당이 6배가 넘어가는데 혹시라도 주력이 부러지게 되면 조금 수익 나는 구조라고 적어놨잖아. 조금 수익 나는 구조. 그죠? 이해돼요? 어제 같은 경우는 5경기가 주력이 부러졌다도 메인부가 들어오면서 수익이 나는 구조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아 요렇게 좋은 경기들 있을 때 진짜 우리에게 운이 따라주면서 필승하기를. 오케이? 그리고 뭐 만약에 오늘 경기가 들어온다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 내일 오후 경기는 또 강승부 간다 그게 아니고 또 배당을 좀 올려가고 싶다. 내일 오후 경기는 이제 1야도 개막하고 경기가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 보입시다.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나중에 공지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아. 이따 보입시다.